안녕하세요, 여러분. 세계 문화로 배우는 테마 영어 제3강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영미 문화 엿보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문화 선입견과 영어, 그리고 언어와 문화의 관련성에 대해서 조금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작은 카툰 화면을 한번 봐주세요.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 어떤 장소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빨리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풍선에는 어떤 말이 들어갈지 또 한번 넣어 보시기 바랄게요. 정답은 없습니다. 등장하는 인물은 4명이네요. 그죠? 아기하고 어른 3명, 남성 2, 여성 1명이고요. 이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어떤 상황일까? 여러분이 상상하기 나름인데요. 한번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토론 그 창에 올려주시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어떤 A라는 학생은 이게 산부인과 병원인 것 같다. 의사와 간호사 같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아니면 부부이겠구나. 아니면 이 사람들은 그냥 동창생인 것 같다. 그 여자가 아이를 낳고 남자들이 한 명이 먼저 왔고 그 다음에 한 명이 왔고 이런 상황일 수 있다. 아니면 가족인 것 같다. 일 수도 있고요. 또 생각하기 나름이겠는데 만약에 뭐 이슬람 문화권이다 그러면은 이런 그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여자가 이렇게 뭔가 복장도 불량하고 그래서 이거는 조금 부도덕한 여자로 간주될 수도 있겠고 그래서 문화권이라든지 내가 경험한 것, 그 다음에 알고 있는 지식 아니면 가치관 이런 거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상상하는 것과 해석해내는 것이 굉장히 상이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되게 전통적인 스토리 메이킹 상황인데요. 문화를 공부할 때 사람들의 편견을 알아보기 위한 어떤 하나의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각자 어떻게 생각하셨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어떤 행동, 속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뭐 질투, 겉으로 막 웃지만 속으로는 뭐 질투와 시기심을 가질 수도 있고 뭐 미워하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대치되는 상황이거나 이럴 수 있거나 아니면 여기가 예를 들면 보육원일 수도 있고요. 어떤 입양을 맡기는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입양 문화가 활발한 곳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닌 다른 범위로 각자의 사람들이 해석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화가 이만큼 어떤 하나의 상황에서 다양한 해석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한번 예시로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주어졌다면 어떤 대화를 이룰까도 달라지겠죠. 네, 지금은 언어와 문화의 관계 그리고 문화 편견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텐데요. 지금 주어진 만화를 한번 볼까요? 네. Did you know that the English have over 400 words for no?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주 북극지대 추운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같은데요. 잉글리시 피플하고는 굉장히 멀리 살고 있겠죠. 북극지방이니까. 근데 뭐뭐뭐 카더라 하는 그냥 잘못된 상식으로 영어에는 no, 거절하는 표현이 400월드나 있대 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진 않죠. 근데 우리가 또 잘못 알고 있었던 게 이 북극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맨날 눈을 보니까 차갑다, 눈 내린다, 춥다 이런 표현이 몇백 가지가 있다고 또 오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한 편견이죠. 이 지방 사람들, 이 지역 사람들은 이럴 거야 라고 과장되게 편견을 가진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 단편을 보여주는 그런 만화였고요. 자, 그러면 언어와 문화와 관련성에 대해서 학자들이 얘기한 거를 소개해 드릴게요. 코더라는 학자는 한 언어의 구조는 한 특정 집단에 의해 인식되는 세계의 구조를 비추는 것이다. 즉, 언어가 문화를 반영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이 동의하시나요? 실제로 그렇죠. 그리고 언어와 문화의 관계를 논할 때 가장 대표적인 학자들이 사피르 워프의 언어 상대론이고요. 촘스키의 언어 절대론, 이 두 가지입니다. 즉 모두 언어와 문화가 관련이 깊다라는 주장을 한 건데, 먼저 사피르나 워프의 언어 상대론은 뭐냐면요. 언어와 문화가 상대, 즉 상호작용, 되게 릴레이션십이 깊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언어는 사실 인간만이, 어떤 짐승도 아닌 인간만이 구축한, 우리가 voluntarily 필요해서 만들어낸, 인간 문명사회에서 만들어낸 그런 감정 또는 커뮤니케이션, 생각을 나누는 수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거고, 이 인간 문화 안에서 생겨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언어와 문화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촘스키도요, 되게 유명한 언어학자시잖아요. 이분은 어떤 다른 언어들일지라도 각자 공통되는 분모가 있다. 뭐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듯이 문법 체계가 조금씩은 다르지만 커다란 틀 안에서는 굉장히 공통적이다. 그리고 그 언어는 각각 언어만의 또 스페시픽한 특징이 있다. 그거를 이루는 게 바로 문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론 모두 언어와 문화가 굉장히 가까운,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화는 언어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언어 표현을 투영하지만 사실 비언어적인 표현도 문화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이탈리 사람들이 굉장히 막 손짓 발짓이 뛰어나잖아요. 되게 열정적인 분들이죠. 그러면서 손짓 발짓 문화, 비언어적인 제스처 이런 것들도 자기의 감정을 표출하잖아요. 커뮤니케이션의 하나의 수단이죠. 그것도 문화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들은 성장하면서 이런 언어적인 비언어적인 표현을, 그 문화권 안에서 문화를 반영하는 이런 표현 방법들을 습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민족적인 배경, 사회 구조 이런 것들이 한 문화권의 언어 표현이라든지 또 나아가 비언어적인 표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즉 결론은 문화와 언어는 서로 상호작용한다.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그 문화에만 갇혀 있고 다른 문화에 대한 열린 사고가 없으면 이게 절대적인 거야. 우리께 오라. 이게 정도야 하면서 문화 편견을 가지기 쉽겠죠.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잠깐 영국인들의 세계관을 엿볼 수 있는 영상을 보고 오시겠습니다. 영국인들은 언어에 대해서 굉장히 특이한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언어로 어떤 사람이 문명인인지 그렇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다는 굉장히 독특한 생각이에요. 액센트 계급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즉 옥스퍼드 캠브리지 대학을 나온 남부 영국인이 구사하는 액센트를 쓰는 사람은 고운 말을 쓰기 때문에 인품도 고와지고 신사가 되는 것이고, 북영국이나 스코틀랜드 지방에서 쓰는 그 듣기 싫은 그 새긁는 소리 같은 이상한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거친 말을 쓰기 때문에 성격도 거칠어져가지고 야만인이 된다. 이런 것이 영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의 하나였어요. 이런 사고방식이 팽배하던 시절에 우리나라도 영미 문화를 처음 접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기술적으로 많이 뒤처있다는 것을 깨달은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보빙사라는 사찰당을 꾸려서 우리나라 양반들이 처음으로 미국 문명을 접하게 되죠. 이 보빙사가 미국에서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가마 타고 도포 입고 다니던 양반들이 갑자기 1800년대 말 발전되고 있는 미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밤이 돼가지고 불이 다 꺼졌는데 길에는 가스등이 들어오고 있고, 말도 없고 소도 없는데 무슨 거대한 마차가 쿵쾅거리면서 철로비를 지나가고 와가지고 이렇게 보고는 했을 거예요. 고종황제는 큰일 났습니다. 폐야. 이거 우리나라 지금 너무 뒤떨어져가지고 미국 가서 빨리빨리 뭐라도 배워야지,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큰일 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고종 황제가 대책을 정했어요. 고종 황제는 큰일 났습니다. 폐야.
네, 이번에는 언어와 문화 관련 용어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 1강에서 언어와 문화 관련된 용어, inculturation, acculturation, attitude 이런 거 문화학습 관점에서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진짜 언어와 문화와 딱 단어 안에 포함된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lingua culture 이런 말이 생겨났어요. 이 말의 뜻은요. 언어와 연관되어 있다라는 거죠. 문화가 언어와 연관되어 있다라는 거죠. Culture with its associated language입니다. 언어와 관련된 associated 된 문화를 얘기할 때 lingua culture라고 하고요. 다른 말로는 lingua culture라고도 해요. 비슷한 말이지만 이 lingua culture는 뭐냐면 언어라는 것은 문법, 단어, 발음 이외에도 역사, 문화, 가치관, 행동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 즉 문화적인 것을 투영하고 있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lingua culture. 그리고요. 아래 제시된 language and culture 이거는 사실은 많은 대학 기관이라든지 언어문화연구소 이런 기관들에서 이런 타이틀을 걸고 있어요. 즉 뭐뭐뭐뭐 연구소 이런가 무슨 센터 이럴 때 항상 랭귀지와 컬처를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베이징 랭귀지 앤 컬처 유니버시티 이런 대학 이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코리안 랭귀지 앤 컬처 디비전 이런 소속 행정기관도 있고요. 아니면 네팔이나 우리 해외에 세종학당 있잖아요. 거기서도 코리안 랭귀지 앤 컬처 센터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랭귀지 센터가 아니고요. 이제는 랭귀지 앤 컬처를 같은 선상에서 똑같이 놓고 다룹니다. 언어 교육기관에서도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보여주는 그 예시고요. 랭귀지 앤 컬처 센터 또는 바꿔서 Culture and Language Center 이만큼 다양한 기관들에서 이 타이틀로 그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 연구소들,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만큼 언어 교육에서도 컬처 교육에서도 언어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문화를 실행하려면 언어가 필요하죠. 그죠? 예를 들면 단편적으로 한국 문화는 이런 거예요. 한국의 대학 문화는 이런 거예요. 라고 설명하려면 원어로 설명해야 되죠. 제스처로 다 설명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언어는 문화를 표현하는 도구이자 또 문화를 반영하는 어떤 거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활 방식, 문화 구성과 의사소통하려면 또 그 나라 언어를 잘 알아야 되고요. 우리 문화를 설명하려면 내 자신이 또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정확한 언어를 때에 맞게, 장소에 맞게, 상황에 맞게 또 상대방에 맞게 잘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그 나라의 문화를 알고 그 사람에게 정확한 표현을 써야 되고 워딩을 잘 써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언어와 문화가 굉장히 같이 어우러져서 나갑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메일을 쓸 때 영어로 앞에 되게 그냥 전형적인 문구가 있잖아요. 근데 되게 전형적이야. 구태연애 그런 생각보다는 당연히 이 나라에서는 이걸로 시작하는 게 맞아요. 우리도 보통 안녕하세요부터 하잖아요. 진짜 안녕한지 궁금해서가 아니라 그냥 관습적으로 안녕하세요 하듯이 good morning, good afternoon 이거 앞에 들어가고요. 감사의 표현에서는 appreciate, thank you for 뭐뭐, thanks 뭐뭐라고 많이 표현하고 끝맺을 땐 또 어떻게 해요? 그죠? best regards 또는 sincerely 그것도 상대에 따라서 어린애한테 보낼 때 sincerely 하지 않잖아요. 이런 것도 어휘, 상대를 알아서 맞는 어휘를 사용하는 것도 그 문화에 다양하게 생겨난 어휘들을 학습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언어는 그 언어가 사용되는 사회마다 다르다는 점에서 언어 차이는 곧 문화 차이다 라고까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영국의 티 문화를 좀 배웠었는데요. 하이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기억나시나요? 하이티는 저녁 시간에 먹는 티거든요. 왜?
보통 서민들 농사 짓는 사람들이 옛날에 빨리 후루룩 저녁 먹고 자고 이러기 위해서 그냥 선체로 조금 높은 테이블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이게 하이티라고 하고요. 또는 미트티. 왜냐하면 힘드니까 고기랑 같이 먹는다 해서 미티 또는 디너, 시간에 먹는 디너 티라고도 하는데 이거랑 대비되는 말로 로우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로우티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애프터눈 티를 말하는데요. 애프터눈 티는 되게 예쁜 3단 트레이에 뭐 핑거푸드 놓고 막 티를 우아하게 마시면서 사교를 했던 그 약간 고위층, 귀족 층에서 먹던 그 티타임을 로우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이티, 로우티만 봐도 그 사람의 계급을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다른 말이 생겨났다. 같은 티라도 이렇게 로우티, 하이티가 주는 어떤 의미가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어와 문화와 관련이 있는 것 또 하나의 예는요. It's not my cup of tea 입니다. 이거 무슨 뜻일까요? 그건 내 취향 아니야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내 취향 아니야, 난 my style이라고 하지 않고 굳이 난 my cup of tea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영국 문화에 티는 뗄래야 뗄 수 없고요. 그냥 티가 너무 일상화되어 있으니까 가장 흔하고 가장 친근하고 대중적인 소재가 티입니다. 그래서 그 티가 내 취향이 아니라가 아니라 그건 내 취향이 아니야를 말할 때 It's not my cup of tea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 문화에서 나온 말이지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말하면 그대로 글자 그대로 해석하겠죠. 그러나 영국 사람들은 네 취향 아니구나 알았어. 뭐 이런 식으로 바로 알아들을 겁니다. 그 다음에 God bless you입니다. 우리 애취할 때 God bless you 그냥 하잖아요. 재채기할 때. 그러니까 이 God bless you라는 말이 생겨난 기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옛날에 전염병과 싸우던 사람들에게 교황이 축복 기도를 해주면서 빨리 나으세요. God bless you 했다는 설이 있고요. 옛날에 재채기할 때 나쁜 악마가 빠져나간다고 사람들이 믿었거든요. 두 번째 설은. 그래서 그 악마를 대적하기 위해서 신의 이름을 부른 신의 축복, 신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God bless you 하면서 대적하기 위해서 축복합니다 라고 했다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근데 God bless와 관련된 좀 재미있는 이 카툰이 있어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어떤 친구가 애취했죠. 그랬더니 God bless you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상대 God bless you 한 친구한테 나는 뭐라고 했어요? 나는 agnostic이라고 했어요. agnostic이 뭐예요? 불가지론이라 좀 어려운데 인간이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신이 확실히 있다고 믿지는 않는데 이런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bless you 하는 게 나한테는 안 맞는데 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시 또 애출을 하니까 그 친구가 그러면 bless 하거나 말거나 뭐 이런 식으로 you may or may not have been blessed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거나 말거나 이렇게 되게 재치 있게 유머러스하게 표현한 건데요. 어쨌든 미국 사람들은 뭐 영국 사람들은 누가 옆에서 재치기 하면 가만히 있지 않고요. God bless you 이게 자동으로 나옵니다. God bless you. 그래서 God 소리가 잘 안 되고 그냥 bless you까지 되게 흔한 표현이죠. 일상 표현. 그만큼 God bless you 이게 가까이 있다. 기독교적인 그 세계관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pay through the nose라는 건 뭘까요? pay, 코를 통해서 pay하다? 즉 코로 뭔가를 지불하다? 말이 되나요? 이것도 역사적인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 말의 기원은 바이킹이 옛날에 영국을 막 침략하던 그 시절에 막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세금을 걷었거든요. 그런데 세금을 못 내는 사람들은 아주 잔인하게 코를 잘랐다고 해요. 그래서 코를 아예 잘라버렸다는 것 때문에 nose tax라고도 불렀거든요. 그래서 이런 뜻이 나오게 됐습니다. 즉, 이 뜻은요, 억울하게, 터무니하게 비용을 지불하는 거, 바가지를 쓰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안 좋은 뜻이죠. pay through the nose. 근데 기원을 따져보면 그 바이킹 시절에부터 온 거거든요. 근데 우리 역사가 아니라 영국 역사잖아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그 문화권 안에서 쭉 이어져 나오고 있는, 내려오고 있는 언어 표현이기 때문에 바로 이해를 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이렇게 배워야만 그래서 이 말이 표현되는구나를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언어와 문화가 이렇게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설명드렸습니다. 네, 지금 티 타임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이거는 하이티죠. 네. 자, 그래서 진정한 의사소통을 이루려면 언어만 잘하면 안 되고요. 목표 언어, target language만 하면 안 되고요. 그 문화를 이해해야 됩니다. 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어때요? 그 나라에서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하이 이렇게 하지 안녕하세요 하고 고개를 숙이는 문화가 아니거든요. 근데 한국 옛날 노인이 만약에 미국에 가서 나보다 정말 어린 애가 하이 그러면 이런 저런 예의 없는 것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미국 문화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냥 친절하게 안녕 남녀노소 다 표현하는 문화인데 오해하게 되겠죠. 그래서 문화적 바탕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내가 배우고자 하는 언어 그리고 그 언어를 사용하는 원어민들에 대한 이해를 높여줍니다. 그래서 잘못 그 문화적인 인식을 갖게 되면 부정적 생각을 가질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습에도 마이너스 요소가 되겠죠. 이렇게 문화를 의식하지 않는 언어 행위를 cultural unconscious라고 하고요. 예를 들면 자문화 구속의 경우 진정한 의사소통을 방해한다. cultural bound, 자문화 구속이다. 이게 뭘까요? 내 문화 안에 매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문화가 최고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이비 종교 집단 같은 데 특정 집단에서 그게 법이고 우리가 세상이고 그죠? 최고고 이렇게 잘못 생각을 하잖아요. 그 바운더리 안에서 딱 구속된 거 안에서만 맞다라고 한다면 진정한 의사소통을 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cultural bound라는 거는 그런 식의 집단의 생각이다. 그래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언어적 또는 and 비언어적 표현과 함께 사회문화적인 내용을 습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중고 우리나라 영어 교과서 보면 꼭 문화 파트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문화를 이해해야 그 언어를 진정 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의사소통의 의미가 어떻게 변화해 왔냐 하면요. 의사소통은 communicative competence라고 부르고요. 옛날에는 영어를 배운다 그러면 영국 또는 미국 중심의 그냥 언어만 배웠습니다. 원어민 중심의. 그런데 점차 문화가 중요해서 intercultural communicative competence란 말이 나왔습니다. 그냥 communicative competence가 아니라요. 컬처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영어권, 비영어권만이 아니라 영어는 세계어잖아요. 그래서 영국, 미국, 호주 사람하고만 우리가 대화하진 않죠. 일본 사람 또는 홍콩 사람, 중국 사람하고도 영어로, 세계어로 통화를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에 중국 사람하고 얘기할 때는 중국 문화를 이해해야지 그 사람과 잘 영어로 소통하지만 그 상대방의 문화를 이해해야만 진정한 의사소통이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들에서도요. 꼭 미국, 영국 사람만 나오지 않죠. 등장인물이. 타문화, 중국, 싱가포르 아니면 아프리카, 베트남, 다양한 문화, 남미 이런 곳에서 온 학생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이유가 전체 타문화를 이해해야 세계어인 영어를 잘 습득할 수 있기 때문이고 잘 배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Intercultural Communicative Competence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래서 언어 교육에 있어서 문화에 대한 언어와 문화에 대한 관점들 소개해 드릴게요. 하임스는 목표 문화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통찰이 함께 이루어져야 진정한 언어 학습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방금 제가 계속 설명드린 거죠.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관점은
언어와 문화는 밀접하게 사회적 상황에서 상호작용하고 절대 서로 분리될 수 없다. 언어 교육에 있어서 문화라는 것은 진정한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학습의 핵심이다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진정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문화 이해가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도 같은 맥락의 말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선 강의에서 모란이 말했던 언어의 5차원, 문화의 5차원을 공부했었잖아요. 이번 시간에는 그 5차원에다가 언어를 한번 입혀볼게요. 각각의 5차원의 언어가 어떤 연관,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연관이 되어 있나. 자, 먼저 언어와 문화 산물 어떤 게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언어와 문화 실행, 그리고 언어와 문화 관점, 언어와 문화 공동체, 언어와 문화 개인.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산물이라는 거. 근데 언어적인 산물이겠죠. 그거를 예를 들면 문학 작품 안에 18세기 문학, 19세기 문학, 20세기 문학 그 쓰여진 표현, 언어도 다르고요. 거기서 생활상을 알 수도 있고요. 그래서 문화 산물인 문학 작품, 즉 언어로 쓰여진 작품이 문화를 반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거든지 지침서, 어떤 나라의 규율, 아니면 법전 이런 것들, 메뉴판 이런 것도 그 나라의 음식을 담고 있을 테니까. 그리고 실행의 경우에는 뭔가 행동이잖아요. 제사 문화라든지 우리나라 다 배우고 나면 책거리 하죠. 요즘은 안 하나요? 책 다 학기 말에 떼고 나면 막 같이 맛있는 거, 떡 같은 거 해서 먹고 이런 문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청첩장이라고 적었지만 결혼할 때 결혼 문화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문화와 외국 문화는 다르죠. 장례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장례할 때 절차 또는 제사 지낼 때 우리 이렇게 읽죠. 대한민국 70몇 년 하면서 이렇게 방을 읽거든요. 지방이라고 하는데 그 한글로 쓴 걸 쭉 읽으면서 그 죽은 분을 기립니다. 그런 것들도 더 언어와 문화 실행의 예겠죠. 그 다음에 관점. 이거는 단어나 아까 소개해드린 페이스 홀더 노스 이런 것처럼 어떤 문구, 속담 이런 것들이 그 문화적, 역사적 배경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예시가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언어와 문화 공동체.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공동체를 생각하시면 돼요. 프로그래머 집단 그러면 게임 용어를 서로 막 주고받으면서 대화할 텐데요. 게임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그 공동체의 문화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언어를 알아듣지도 못해요. 그런 것들이 존재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MZ세대 학생들은 빨리 말을 줄여서 말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나이 든 세대에게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라고 생각이 들 만큼 문화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 용어, 의사 집단이 쓰는 의료 용어 이런 것들도 다를 테고요. 그래서 공동체와 언어를 연관지으면 그런 예시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은요. 개인마다 또 개인 고유의 어떤 가정 문화라는 게 또 있고 집안 문화라는 게 또 있고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 똑같은 우리 한국말을 써도 강세나 발음이나 이 친구가 특별히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을 수 있고요. 뉘앙스가 있을 수 있고 표현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와 문화 개인은 이런 것들로 예를 제가 들어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이해가 가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Korean English하고 American English를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콩글리시라고 많이 부르는 것은 사실 브로큰 잉글리시까지는 아니에요. 브로큰 잉글리시는 문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거고 틀린 거고 코리안 잉글리시는 한국적인 사고로 한국화된 영어 표현을 만든 거죠. 그래서 원어민이 봤을 때는 정통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끼리는 또 이해하죠. 그렇지만 기왕이면 원어민과 대화할 때는 그 영미권의 사고방식에 맞게 체계화된 언어를 사용해 주는 게 맞기 때문에 가급적 그렇게 써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미팅한다 그러면 사실은 원어민들은 회의하는 걸 미팅이라고 많이 하지 남녀 만나는 걸 미팅이라고 안 하는데 이제 우리는 미팅 그럼 너 미팅 해봤어? 뭐 이런 식으로 소개팅 해봤어? 이러죠. 근데 이걸 그냥 데이트라고 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사했어. We moved our house. 라고 말을 표현을 되게 어색해요. 그냥 we moved 하면 돼요. 그냥 moved 안에 이사했단 말이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대전 is my country. my country. 나의 도시야. 나의 시골. 좀 어색해요. country란 말이 사실은 나라라는 말로도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애매하고요. 이게 맞습니다. my hometown. I'm come from 대전. 이나 my hometown이라고 표현하시는 게 맞고요. 여기 어디야? 이거 한국식이죠, 완전히. Where is here? 이렇게 혹시 쓰시면 굉장히 어색하고요. Where are we now? 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언제 자요? 몇 시에 자요? What time do you sleep? 이상하죠.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What time do you go to bed? 이 표현이 자연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he is my lover. make sense는 됐지만 이렇게 안 쓰고 has my boyfriend, my sweetheart 뭐 이런 식으로 쓰겠죠. 그래서 약간 뉘앙스 차이가 있고요. 사고 방식의 차이 때문에 언어 표현도 달라집니다. 사고 방식이 뭐죠? 문화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이를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우리 또 흔한 용어로는 우리 왜 애프터 서비스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warranty, guarantee라고 표현하지 애프터 서비스는 우리나라 콩글리시입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모토 바이시클 이것도 모로사이클이라고 많이 표현하고요. 이런 것들 한번 찾아서 여러분들도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헬스클럽 많이 말하지만 휘트니스 센터가 맞겠죠? 네, 그 다음에 모닝콜 이거 아니라 웨이크업콜 호텔에서 이렇게 많이 하죠. 자, 오늘은요 언어와 문화의 관련성에 대해서 조금 상세히 살펴봤고요. 또 문화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오늘의 과제는 1번, 2번 중에 하나를 골라서 한 페이지 내외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한 페이지 내에 그러면 여러분 한 2줄 쓰고 끝나는 경우는 점수를 받을 수 없어요. 최소한 반 페이지 이상은 쓰셔야겠죠? 네, 출처 꼭 표기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문화와 관련된 단어나 표현 생각해 보시고 어떤 뜻이 있는지 써주시면 일어도 괜찮고 한국말도 괜찮고 영어도 괜찮습니다. 의미 같이 써주시고요. 어떻게 이 표현에 문화가 스며들어 있는가를 설명해 주시면 되겠죠? 두 번째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화 편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나라 사람은 어떻다, 누구는 어떻다, 어떤 지방은 어떻다 이런 편견이 있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편견이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더 서치를 해보시고요. 아, 내가 잘못 알았구나 라고 뭔가 변화된 부분이 있다면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언어와 문화, 문화 편견, 그리고 진정한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나의 문화 편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다음 4강에서는 세계인의 생활과 영어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시겠습니다.